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23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이 반기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우려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중 가장 높은 리스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손실이었는데요. 그간 비둘기파로 분류되어 오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마저 첫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2024년 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골드입니다. 중동발 전쟁의 확산 우려 속에 전거래일 기준 $2,000를 돌파했던 골드 선물이 국채금리의 숨고르기 속에 수익 실현 매물이 출혈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JP모건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두 나라의 영토를 벗어나 확대된다 해도 지속적인 유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고유가와 금리 상승,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평가 절하로 인한 전 세계 원유 수요 감소를 들었고 2011년 시리아 전쟁과 2014년 예멘 전쟁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중동 국가 간의 분쟁이 유가에 장기적 영향을 끼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ECB가 기준금리를 기존 4%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PPP, 즉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지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인 이 불확실성, 국채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부진한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투심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방향성까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좀 내용이 다소 좀 무거워요. 네, 더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근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이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제 TV 통틀어서 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나쁘지 않은 양질에 대한 정보는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시간 동안 오늘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용해 보시면서 우리 미증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함께 모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뿐만 아니라 시장의 중장기적인 상품 대응 이슈까지 함께 잡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방송 중에만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서요.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요. 미증시 3대 지수 선물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 오일과 골드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와 유로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지금 1분봉 함께 보겠습니다. 0.33%가량 하락하면서 14,61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프리장에서도요, 이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모습 길게 끌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개장과 함께 큰 폭으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22시 43분까지는 14,514.25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도 22시 43분경을 기점으로 이 큰 폭의 하락폭은 좀 다시금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V자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에서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의 우려 사항까지 지적을 했죠. 이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손실입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잠시 뒤에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일 보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0.89% 하락하면서 8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확전 시에도 유가는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10월 초반부터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소폭 다시 조정받는 모습, 전거래부터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 이후에 이 잠시금 조금 횡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가 되지 않는 하락폭 지금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가의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이 모든 이슈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어떻게 유가에 반영해야 할지 그 내용까지 저희는 철저하게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보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 1분봉이고요. 0.46% 하락하면서 1,98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골드는 개장 이후에 좀 하락폭을 키웠었는데요. 22시 45분경에는 1,981.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소폭 들어 올려준 모습이지만 여전히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와 국채 금리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골드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 방향성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1% 상승하는 가운데 1.06280선 지나가고 있죠. 네, 역시나 지금 개장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주요 상품들 음봉이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0.1%에 좀 불과하죠. 네, 지금 이 상승과 하락, 이 보합권에 위치해 서 있는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2 통화정책회의라는 좀 거대한 유럽의 이슈를 앞두고서 어떠한 모습 보여줄지 잠시 뒤에 글로벌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 실시간 차트 함께 저희는 지켜봤고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지 그 상품과 단타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왕 마소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품, 이 단타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나스닥에 대한 상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 네. 금일부터 많이 빠졌죠. 네, 이거를 좀 전제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금일부터 이어져 온 차트입니다. 금일부터 이어본 차트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오른쪽 차트 보시면 제가 형광선으로 좀 깔끔하게 그어놨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은 부딪힌 자리가 3번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는 점은 뭐냐면은 네. 네, 단적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채널링에 대한 구조화는 깨지기 굉장히 쉽다. 앞으로 이거를 까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근데 왼쪽 60분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T 차트고 여러분들 이제 분봉 차트예요. 60분봉. 60분봉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MACD가 양봉에 서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요. 차트를 할 때. 자, 여러분들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되죠? 하락하고 있는 방향으로 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네. 제가 14,000 초반까지는 지난주 떨어진다고 얘기를 좀 드린 편이에요. 근데 또 떨어질 거예요. 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앙봉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떨어지는 구간 내에서 조정세가 좀 다소 드러날 수 있다.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요 상단 자리 15,650포인트에서 저항 한번 맞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수익성 자체는. 왜냐? 이게 살아있으니까. 왜냐? 조정 들어가거든요. 보통 MAC 양봉 들어가면요. 이 하락 신호보다는 어떤 조정에 대한 신호가 좀 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 자리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여기는 평이하게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안 좋은 구간이네 라고 평가가 되겠죠. 회장님 그러면 언제 해야지 좀 크게 수익이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었던 게 뭐예요?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그 다음에 스팬 저항이죠. 스팬 저항 어디 있어요? 14,750포인트. 여기 저항 라인 걸려있죠. 이 스팬 올라올 때까지 좀 대기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면 MACD 음봉 나올 때 대응은 가능하겠죠. 이런 구간 떨어지니까. 그죠? 지금 근데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매도를 봐야 되는데 조정 구간이 다소 좀 길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값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차트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장기간이면 힘들어요. 지금 내가 딱 이제 해선 차트 열었는데 내가 오늘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에 대한 여부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전과 같이 차트가 좀 다소 새벽 시간대 평이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부터 전제가 깔린다.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되냐면 RSI가 여기 보시면은 50까지는 도달해야 돼요. 50까지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조정에 대한 끝을 맺거든요. 꽃을. 이 구간이 펼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차트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14,650의 저항이 한번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뚫고 올라갈 거예요. 파동이 깨지니까. 이거 어차피 지난 파동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파동이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 시작 단계를 딱 준비하는 단계가 일단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있어야 되고. 그럼 지금은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 구간이 아니구나라고 평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60분봉하고 틱차트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최근 시장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내가 저항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오늘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방향 속으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이 유리할지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까지 함께 파악하는 방법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현재 채널링에서 어느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RSI가 50 출현하기 전까지는 관망 의견 유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단타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이 나스닥의 방향성, 이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나스닥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제가 일단은 지난주에는 얘기를 했던 게 14,000 초반 레벨링이죠.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보게 되면 100레벨링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조금 오류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첫 번째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좀 스프레드 최근에 국채금리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미국 국채금리가.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외신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5%대 육박을 했거든요. 잠깐 네. 도달도 했었어요. 미국 국채가 5%대 좀 도달을 했다. 근데 제가 항상 염려하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 장기물하고 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인데 이게 0.5에 도달하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얘기를 꺼냈어요. 왜냐? 그래 왔으니까. 예, 굉장히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시장이 좀 그래도 버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미장 기준입니다. 국내장은 안 좋다고 계속 올해 초부터 얘기를 드렸었어요. 웬만하면은 조금 미국 주식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수익성이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까지만 평가를 드렸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이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제가 0.5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0.5에 도달하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몇 시죠? 네, 지금 11시 5분입니다. 네. 아니요, 이 수치요. 아, 몇 시라는 줄 알았네요. 네, 마이너스 지금, 0.16입니다.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갖고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네. 마이너스 0.14예요. 근데 한 달 전에 몇인지 한번 볼게요. 한 달 전. 9월이죠, 정확하게. 네. 자, 한 달 전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0.66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상승 속도가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다. 한 달에 0.5가 올랐다는 거는 네.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뒤에 0.5 상위를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속도적인 측면으로. 네. 저는요,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이거 미국 국채 터지거든요. 그러면요, 국채 터지는 순간부터는 유동성 다 막혀요. 아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신 시장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별거 아닌 수준으로. 최근에 막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략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 지금 대출이 너무 가계부채 너무 심각하고 내수시장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오늘 너무 이 상황에서도 가계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창용 총재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얘기를 했죠. 금리 올릴 수도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고서 살짝 이제 겁을 줬어요.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마. 오히려 금리 올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한국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속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능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 좀 시간 문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안 좋아요. 미국 해갖고. 왜냐면은 이제 미국 장기물로 갈수록 원래는 이제 이자율,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역전돼 있다는 상황은 이미 이 금리 자체가 밸런스가 다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서 항상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다라는 베이스를 먼저 까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차트를 제가 좀 열어봤는데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0.5에 도달하면 이 위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국채금리 장기화, 최근에는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어떤 이슈에 집중해 봐야 할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자, 지금 이 차트거든요. 이 하모닉 패턴을 제가 일본 기준으로만 많이 써요. 이건 T차트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거시 환경에서 어디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전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최근 고점이 16,000 레벨링이거든요. 이거를 깨면은 이 차트 자체가 무용지물이에요. 이걸 깨면 16,000 레벨링을 깨면 더 훌훌 날아갈 수 있다는 전제인데 문제는 이게 성립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많은 조건이. 네. 이게 뭘 하기 위한 차트냐면은 결국에 여기 보이시죠? X, A, B, C가 성립을 했을 때 네. PRZ라는 D 값이 나와요. 수학적 분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게 원조예요. 근데 또 응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X, A, B, C가 성립을 했을 때 PRZ, D 값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성립해 버렸어요. 그럼 지금 2025년이 되기 조금 전이 되어야지 시장이 조금 그때까지는 하락하다가 반등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16,000 레벨링이 깨지게 된다면은 이 PRZ에 대한 성립값은 의미가 없는데 만약 이대로 해갖고 뭔가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차트는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어디냐? 자, 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네. 네, 8,800이에요. 저 8,800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8,800이요. 네, 1차 지지가 8,800이고 2차 지지가 6,600입니다. 네. 제가 맞는 숫자를 들은 건지 의심이 들을 만큼. 정확하게 맞는 숫자입니다. 네, 정확히 들으신 거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차트에서 표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일본 기종으로 우리가 유동성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올라온 거를 그대로 반납하는 효과가 드러나는데 이 라인도 깨지게 된다면 8,800까지는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베이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 어떤 금융위기에 대한 발생 가능성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 현금화나 어차피 지금 현금화나 차이점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하려면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당분간. 네. 왜냐, 현금이 앞으로 귀해질 시즌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지금 국채에 대한 금리 상승 속도가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인하로는 아직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인하로는 아직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 속도 자체가 한 달 대비해 갖고 너무 빠르다는 점을 저는 요건으로 들고 싶어요. 요건으로. 불과 한 달이에요. 마이너스 0.7 떠 있죠. 지금 보시면은 화면 보세요. 네. 여기 떠 있죠. 네. 네. 지금 뭐예요? 아까 마이너스 0.14였죠. 네. 0.5가 한 달 전만에 올라왔다. 스프레드가. 자, 0.5 도달하면은 이건 리스크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빅쇼트라고 얘기를 하죠. 금융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타이밍을 딱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마이클 버리가 2년 동안 버텼습니다. 2년 동안 버텼어요. 풋옵션 체결하고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난 이번 달에 금융위기 올 거야. 난 다음 달에 올 거야. 아니야, 내일 올 거야.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절대 못 맞춥니다. 이거 맞추면 천재라고 저는 얘기 드려요. 천재 아니면 진짜 운입니다. 천재 아니면. 네. 여러분,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요, 위험 관리 능력은 있어요. 감지를 해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못됐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성립이 안 돼야 되냐면 일단은 1차 지금 당장 떨어질 수 있는 값에 대한 지지 표현 자체는 14,100까지는 떨어져요. 14,100이요. 네,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골마하고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하면은 지금 하모닉 패턴상으로는 8,800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그러면은 최근 차트에서 이게 성립이 안 되려면은 이 상단 자리를 깨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립 안 해요. 네, 성립 안 해요. 근데요, 채권 스프레드가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회원님, 그럼 인버스 하면 되잖아요. 네. 인버스.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불확실해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금융위기인지 지금 발생을 당장 할 수 있는 전초전인지 아닌지 그 불확신 여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화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장 대비해갖고 제가 일단은 별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바닥이다. 왜냐? 이제부터 올릴 수 있는 기준금리의 한계치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입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와갖고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여부 자체를 반등 여부 자체를 전 측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전략 수렴 완전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목표다. 아예. 오직 지금 대응한 건 선물 단타밖에 안 돼요. 주식 쪽에서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네. 형태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뭐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 번은 이 차트를 한 번 꺼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네, 여기 신세계에서. 네. 화면 잠깐 내려볼게요. 네, 그때 뭘 얘기했었냐? 네. 비트코인을 얘기했었어요. 그때 앞풀이 100개 달렸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앞풀이 100개 달렸어요. 왜냐?
17,7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17,700까지. 네. 근데 그거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똑같은 차트죠, 여러분들. 똑같은 차트예요. 네. 그래서 이때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한 4만 달러대 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건 방송에 남겨 있어요. 저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7,7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7,700달러. 자, 여기죠. 17,700달러가. 여기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하모니 패턴 구성으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악플이 100개가 달렸어요. 네가 하모니 패턴을 아냐. 네, 저 알아요, 여러분들. 방송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함수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정 요건이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뭘 하냐면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몇 단계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그게 정하는 게 하모니 패턴이에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간단 명료하게 했을 뿐인데 일단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반박부터 해요. 저는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린 차트랑 똑같죠? 예.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때 여기까지 있을 때 썼어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있을 때. 요 4만 달러 때. 17,700달러까지 떨어져요. 했다가. 근데 결국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똑같은 차트가 나오네. 불안하죠? 네. 쎄하죠. 네, 쎄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건 일단은 만약에 단기에 대한 어떤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단타적인 전략만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텐데 그게 적용을 하려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이 고점이 무조건 깨져야 된다. 16,000이면 그때도 안 늦어요. 네. 그때도 절대 안 늦어요. 단기 전략은. 근데 제가 우선 제일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현금화하세요. 지금부터.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질문 드리신 분들이 이제 어떤 TQ 전략, 네, 이 스큐 전략 네.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화면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네. 네. TQ 전략, ESQ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잠시만요. 네. 네, 일단은 많은 분들 이렇게 좀 현금화를 하고 일단은 주식도 어렵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단타 전략만 세워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와중에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략들 하나씩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TQ 전략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스큐 전략 관련해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물려 계신 분들만 하세요. 왜냐면은 스큐는요. 이게 차트가 이 물량이 공급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올라가도 얼마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새로운 진입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네. 전략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물려 계신 분들 있으면 보유를 그대로 가셔라. 괜찮다. 네, 어차피 이거는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는데 새로운 진입은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보유하신 분들,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을 조금 소화할 수 있는 본절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창출될 거예요. 언젠가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신규 진입은 안 돼요.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스큐는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차트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보이지도 네. 않네요. 끝이 없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요. 될까요? 금융 구조 상품이요. 상품이 잘못돼 있다는 전제예요. 상품이. 여러분들. 상품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상품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차트로 계속 가요. 근데요. 이거 스큐를 추천하고 있네. 진짜 무지한 거죠. 여러분들 이걸 만약 추천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추천해요?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품 구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노란톡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일부만 했습니다. 일단 일부만 했어요. 일부만. 왜냐?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통틀어서 한번 강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지금 단기 전략에서는 시장에서 어쨌든 조정 신호는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번 차례에서는 조정으로 끝날까 아니면은 지속적인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라는 거는 저는 국채 속도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국채 금리,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속도죠. 여기에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한번 차트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저 화면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속도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 오늘까지죠. 오늘 기준으로 5%대까지 미국 금리 국채가 올랐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저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네, 계속해서 함께 우리 프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볼게요. 예, 이게 오늘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일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5%대가 단기적으로 장중 넘었었거든요. 한국 시간대에서. 지금 여기는 4.98로 떠 있죠. 예, 이게 지속적으로 이 상승 속도를 그린다면은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금융위기가. 이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 갈릴 거예요, 여기서.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면 지금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요. 연준이 이거를 카드를 지금 뭔가 꺼낼 만한 수단도 저는 느껴지지가 않고 왜냐면 이게 국채이기 때문에 쉽사리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건데 여러분들 좀 주시해야 되는 게 만약에 최근 상승 속도 대비해 갖고 여기서 정확하게 한 달 뒤죠. 제가 좀 평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이니까 좀 짧게 끊어서 볼게요. 네. 4.3%인데 지금 5% 돌파했으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5.67% 도달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입니다. 5.5%에서 6% 사이인데 5% 후반으로 좀 평가를 할게요. 5% 후반에서 6%대. 여기 도달하면은 시장 좀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거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네. 예,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국내 시장만 보고 계시죠? 결국 여기서 터져요. 국내 시장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까지 올랐을 때라고 그쵸. 지금 왜냐면은 보신 거죠?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윽박 지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 뭐 건설사들 PF 대출해갖고 못해갖고 원래 건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자금을 가장 먼저 마련해야 그쵸. 되겠죠. 그 자기 자본금을 근데 올렸어요. 은행 대출 조건에서.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건설사들 지금 미분양 사태 터지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은 건설을 하면은 여태까지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어음 발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회전시키거든요. 다음 어음 발행을 통해 갖고 다음 건설 현장에서 어음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식으로. 네. 근데 이 전제 조건을 깔려면은 건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드러나야 되는데 수요가 없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PF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은행권에서 막았죠. 대출이 쉽사리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금리 올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건설사들에 대한 위험까지 리스크 초래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뭐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자체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할 것이다 라는 시장 환경은 조성돼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오히려 미국 상황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상황을. 자, 제가 오늘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미국채 금리 6%대 인근 도달하면은 시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금융위기 발생하면 1차 지지는 8,800입니다. 세 번째, 이 성립이 안 되려면은 16,000 레벨링 고점 넘어가고 단기 전략으로만 승부를 보십시오. 넷째, 현금화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단타 전략에 이어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얼마큼 시장에 좀 위험한지까지 저희는 체크해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현금화의 필요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신다면 맞선이고 함께 강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차트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0.3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골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 하락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드의 전략까지 오늘 함께 체크해 볼게요. 맞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저는 일단은 관망 전략입니다. 관망이요. 네,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상단이라는 골드 자체가 채널 차트만 움직이게 된다면은 전제 깔아야 되는 게 이 70선에 대한 어떤 도달률이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측정이 된다면은 고점 전략이 좀 유효하게 작용할 거예요. 지금은 좀 상단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단에서 당분간은 어떤 이런 흐름도를 잇는다기보다 상단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만 좀 측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 같으면요, 지금 미증시 트레이딩을 매도적으로 좀 더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지금 이 전략에서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상단에 대한 70선 자체 완전 돌파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 매도 전략 꺼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 22 통화정책 있죠?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 있는데 22 보고 나서 이거는 전략 수정을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골드 트레이딩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관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오늘 당장 어떤 결론치를 못 꺼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골드 전략까지 빠르게 짚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5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0.7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 초반이 개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까지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 5일은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저는 매수 의견 꺼내겠습니다. 매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차트가 이쁘거든요. 이뻐요. 차트가 이쁘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밑에 최근에 있던 핫단에 대한 지지가 밀리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상승 여부를 조금 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평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60분,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보시는 화면이. 자, 그럼 60분봉 한번 볼게요. 60분봉. 60분봉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의 매물이 어떻게 성립을 하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86달러 인근이거든요. 86달러. 86.50달러 인근이요. 요 매물대까지는 지지 여부를 좀 측정하고 대응을 하자. 이게 유효하고 지속적인 상승 여부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오펙은 지속 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갈 거니까. 네, 들어갈 거니까. 지금 문제가 앞으로 유가 자체가 상승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근데 일단은 저는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네. 90달러 여부 자체는 한 번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기준으로 이 MACD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걸 잘 보세요. 네. 이게 만약에 그냥 음봉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매수 전략은 다 엎어도 괜찮아요. 네. 엎어도 돼요. 네. 네, 시장 분위기가 전환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이상적일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금은 관망, 오일은 매수 전략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전략 매일매일 함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입장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 시간 기준 실시간 시세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장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장 이슈 맞선이고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제시해 주시죠. 자, 일단은 국내 시장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겠죠. 시장이 언제쯤 다시금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과연 미증시가 오르면 국내 증시가 오를까? 그 타이밍과 시점까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하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미증시가 오르면 오릅니다. 올라요. 네. 오르는데 무슨 전제를 깔고 싶냐면은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상승. 네, 미증시 대비한 상승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노란톡이 항상 이제 제가 말이 없더라도 이제 시끄럽고 이러는데 제가 없어도 시끄러워요. 다들 이제 의견 꺼내고 이러느라. 근데 네. 제 전략은 연초부터 똑같아요. 연초부터. 근데 왜냐하면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쵸. 경험에서. 제가 일전에 어떤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과거가 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어요. 네.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합니다. 못 믿으시겠죠, 여러분들? 믿죠. 5년 더 젊은 상태로 여기 있었어요. 네. 그때는 앉아 있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과 지금 했던 내용 자체가 다르질 않아요. 근데 그때 시장이 어땠냐? 네. 하락했거든요. 하락했어요. 그때는 미장이 오르질 못했어요, 환경이.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에서 이제 그게 들어갔다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차트를. 네. 그때 상황이요. 자, 정확하게 이 자리입니다. 지금 2018년도 보이시죠? 네. 18년도. 그죠? 이때예요. 자, 근데 이때 대외적인 조건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 안 오르네. 지금 시장은요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미장 오르니까 그나마. 근데 미장은요 만약에 이제 어떤 피보나치 배율로 미장하고 코스피를 분석한데 만약에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았다라고 전제를 깔면요 지금 3천선에 있어야 돼요. 코스피는. 근데 왜 이럴까요? 돈이 안 돌아요. 그냥 코스피는. 근데 이거 어차피 연초에 한 번 더 제가 얘기했어요. 할 거면 미국 주식하세요. 이거는요. 올라가더라도 제한적 상승일 겁니다. 네, 많이 못 올라가요. 라고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은요. 지금 미장에 대한 분위기만 다를 뿐 대외적인 조건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림이 좋았나요? 근데 이때요. 이 얘기를 했어요. 떨어질 거예요. 왜냐? 유동이 안 도니까요. 누가 한국 시장에 외인 자금이 들어오겠어요? 홀금리 먹을 게 없는데 단기 자금에 대한 차입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결합 부분이 있을 거예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주식 거래 대금이 50조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100조 줄었습니다. 지금 뉴스 찾아보셔도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외인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뭐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일단은 14,000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한적 상승이에요. 제한적 상승. 제한적 상승. 이거 갖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4,000에 대한 이탈 그리고 미국 금리가 6% 도달한다면은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요. 안 좋은 상황 내에서 앞으로 뭐 이제 올라가더라도 박스비에 대한 연결 정도로 이제 단기 상승 하락과 반복을 할 거예요. 이 구간에서 무슨 주식을 해요? 힘들죠. 종목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수급이 몰릴 것만 몰리잖아요. 뭐예요? 이슈 터지는 거 관련해서 팡팡팡 그런 식으로. 이슈 먼저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 여러분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가치주에 대한 어떤 형태를 찾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치주. 가치주 뭐예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주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어떤 앞으로 성장성 있는. 근데 시장이 그 서포트 돼야지 그 가치주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 시기예요. 근데 한 번은 고름이 터져야지 그 가치주에 대한 대응이 다시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드리거든요. 예. 지금 뭐 이제 물렸다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그냥 나오세요. 그 물린 가격으로. 왜냐?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니까 몇 달 안에. 올라가도 제한적 상승, 흐름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정상적이면 3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금리 안 올리잖아요. 한국이 더 원래 미국보다 금리 높아야 됩니다. 시장적. 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관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미금리 역전에 대한 장기화가. 예, 왜냐? 뭔지 모르니까. 역전되면 뭐? 뭐가 안 좋은데? 어디가 안 좋아? 예.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회전 잘 되고 유동성 풍부하고 금융 자본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인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먹는 거 자체가 하루, 이틀 이거 들어왔다 나가요. 이 회전이라고 뜻하죠. 사람 몸으로 따지면 피예요, 피. 그럼 이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지금 피가 이거 굳고 있어. 조금씩. 시장 안 좋다는 거죠. 뭐.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평가는 이거예요. 기대할 필요 없다. 예.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저희는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왜 시장 시원하게 오르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네, 지금 이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특히나 이 금리가 역전되면서 외인의 수급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왜 지금 시장 속에서 외인의 수급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지, 왜 이 부분이 문제인지 방송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네. 예, 이때가 코로나 시국이죠.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는 고질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본질 문제를 일으킨 요인 자체보다는 어떤 재해적이죠.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형태로. 근데 보통 이제 금융 위기라고 한 거는 어떻게 이 발생 요인이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금융에 대한 어떤 시스템, 본질에 대한 부분이 파생적으로 엮여 있다가 한 번에 터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2008년 리먼 같은 경우도 이제 MBS 관련해서 문제가 파생 상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 구조화시켜서 계속 상품을 찍어냈었죠. 예.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달러를 많이 풀었다. 무슨 뜻이냐?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했다. 미국은 지금 빚쟁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미국은 지금 빚쟁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예. 나라 자체가 빚쟁이에요.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 페드가 전략을 꺼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해결되려면 곪은 건 한번 터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제가 살기 전에도 우리 앵커님이 살기 전에도 네. 항상 터져왔었으니까 그게 저는 조만간 드러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험은 피해가는 게 좋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냐? 기회가 될 테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현금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주요 이슈와 함께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먼저 RSI 50 출현 전까지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전략도 주셨는데요. 목요일에 ECB 금리 정책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전략 주셨는데요. 86.5달러까지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전략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90달러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